특성요인 이론의 상담 단계와 절차를 기술하시오. 특성요인 이론은 개인차 심리학과 응용심리학의 근거를 둔 이론으로 개인과 직업의 매칭이 핵심이다. 특성요인론자들은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지니며 선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간관을 지닌다. 학교 상담의 선구자인 윌리엄슨과 다알리가 주장하였으며, 상담자가 지시와 정보 제공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담자 중심이자 지시적 상담이다. 1. 윌리엄슨의 상담 6단계. 윌리엄슨의 상담 과정은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지도 순으로 진행된다. 분석은 내담자에 대한 자료 수집 단계로 생애사, 심리검사, 면담, 질문지 등 모든 가능 자원으로부터 주관적, 객관적으로 수집한다. 종합은 일단 자료가 수집되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강점과 약점 등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도록 자료를 요약, 정리, 종합한다. 진단은 가장 중요한 단계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자료를 분석하고 내담자의 문제와 특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추론을 통한 임상적 판단을 한다. 예측은 이용 가능한 자료와 진단을 근거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미래 적응적 성과를 예언하는 과정으로 내담자의 목표 달성을 위한 태도가 중요하다.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 자신이 정확히 이해, 발견, 통찰한 상태에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 충고, 안내 등을 하는 조작적 조력 과정이다. 추수지도는 내담자가 상담 후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와주는 과정이다. 이 직업상담의 과정. 특성요인 직업상담은 라포 형성, 검사 실시, 직업정보 제공 순으로 진행된다. 첫째, 라포 형성은 상담자가 경청을 통해 내담자 문제를 확인하며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실시할 검사를 할당한다. 둘째, 검사 실시는 상담자가 적성이나 흥미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점수를 해석한다. 셋째, 직업 정보 제공은 상담자가 내담자 특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 직접 알려주거나 직업 전망서, 효과적으로 얻는 5가지 방법을 기술하시오. 직업 정보를 얻는 방법은 출판 자료,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 시청각 자료, 인터뷰, 직접 경험 등이 있다. 이 중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가는 이용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에 달려있다. 상담자는 어떤 출처가 내담자에게 가장 효과적일지 결정 전 내담자의 장애 정도, 성격 유형, 읽기 수준과 같은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판 자료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국가기관이나 정보투자기관 등에서 정기, 비정기적으로 생산되며 그 외 상업적 출판물이 있다. 쉽게 이용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하나 때로 읽기 지루하고 긍정적이거나 중립적 정보만 제공하고 금방 시대에 뒤처진다는 단점이 있다.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HRDnet 등을 중심으로 점차 활용이 늘고 활발한 정보 제공이 진행되고 있다.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익명으로 정보를 수집, 탐색할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적다. 반면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오직 광범위한 직업 범주만 다루는 점이다. 시청각 자료는 게시판, VTR, 영화, 유튜브 영상 등으로 직업 정보를 소개한다. 쉽게 내담자의 흥미를 끌 수 있지만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비싸다. 또한 사용이 번거롭고 정보가 시대에 뒤처질 경우 출판물보다 진보해 보인다. 인터뷰는 전문가나 직업인을 인터뷰하는 최근 인기 있는 방법이다. 직접 관찰한 경험으로 근로 환경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뷰한 소수의 왜곡된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직접 경험은 잡쉐도잉, 자원봉사, 인턴십 등을 통해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하며 직업 정보를 수집한다. 직접 경험이 부족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일부 경험으로 핵심 이해와 접촉에 비해 특성요인 이론이 가진 3가지 한계점을 기술하시오. 특성요인 이론은 직업 선택 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점이 큰 공헌점이다. 이 이론이 강조한 표준화 검사 도구와 직업 세계의 분석 과정은 진로 상담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시각 모델에 비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한다. 첫째, 인간의 장기간에 걸친 진로 발달 개념을 간과하고 있다. 특성요인 이론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 선택을 일회적 행위로 간주한다. 장기간에 걸친 직업적 발달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개인이 갖는 특성 간 역동성 및 개인이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에 따라 직업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개인 특성의 발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 간 관계를 기술하지만 개인 특성이 어떻게 발달하였고 왜 그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개인이 직면하는 진로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와 진단 결과에 대해 상호 논의해야 한다. 셋째, 효율적 진로 상담을 위한 지침이 부족하다. 특성 요인 이론은 개념적 간결함으로 많은 상담자, 상담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론 자체로는 효율적 진로 상담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수많은 검사 도구 중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결과를 활용하는지 전적으로 상담자 몫으로 기본 과정을 기술하시오. 성격 유형과 직업 환경을 내세우는 홀랜드 이론은 직업적 흥미가 성격의 한 측면이라는 가정의 기초로 4가지 기본 가정은 성격 유형과 환경 모형의 특성을 말한다. 성격 유형과 모형의 결정 방법, 직업, 교육, 사회적 현상 속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성격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6가지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성격 유형은 환경에 직면 시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태도, 기술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 둘째, 직업 환경 또한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각 환경은 성격 유형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으며 비슷한 유형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선호한다.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태도와 가치관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 넷째,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적 특성 간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개인의 성격과 직업 환경 유형을 안다면 진로 선택, 근속기간 및 직업 전환, 직업 성취, 직무 만족 등에 관한 중요 5가지 주요 개념 중 4가지를 설명하고 활용 방안을 기술하시오. 존 홀랜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환경, 환경과 환경 간 관계를 고려하여 5가지 주요 개념을 제시하였다. 1. 일관성은 홀랜드의 6가지 유형들의 관련 정도를 말한다. 코드 첩도 문자가 육각형에 인접할 때 일관성이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현실형과 탐구형은 현실형과 예술형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진다. 높은 일관성의 사람들은 대체로 안정된 직업 경력을 가진다. 이 차별성은 사람이 환경이 얼마나 잘 구별되는지를 의미한다. 하나의 유형에는 유사성이 많이 나타나지만 다른 유형에는 유사성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차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차별성은 자기 방향 탐색 검사로 측정된다. 3. 정체성은 개인 정체성과 환경 정체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 정체성은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한 청사진을 말하며 환경 정체성은 투명성, 안정성, 목표, 보상의 통합을 말한다. 자기 직업 상황의 직업 정체성 척도는 이러한 정체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4. 일치성은 개인의 흥미 유형과 작업 환경이 서로 부합되는 정도를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형과 비슷하거나 정체성이 있는 환경 유형에서 일하거나 생활할 때 일치성이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회형 사람은 현실형 직업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 사회형 직업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이론에서 중요시하는 2가지 개념과 진로 선택 과정을 기술하시오. 직업 적응 이론은 개인과 환경 사이 일치 개념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특성 요인 이론의 성격을 지닌 복잡한 이론이다. 개인의 특성에 해당하는 욕구와 능력을 환경에서의 요구사항과 연관지어 직무 만족이나 직무 유지 등의 진로 행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개인의 만족도와 조직의 만족도를 중요시한다. 일 만족은 개인 만족도를 말하며 직업 환경이 안정성, 자율성, 고임금 등 개인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 평가이다. 개인의 욕구에 대하여 직업 환경의 적절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질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이 충족은 조직 만족도를 말하며 직업에서 요구하는 과업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다. 직업 환경이 요구하는 능력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을 때 직업의 욕구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진로 선택에 적용한다면 조직의 보상 체계에 따른 가치의 충족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직업의 직무 유지와 정적상 관관계가 있다. 직업 적응 이론은 개인의 능력과 환경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로 직업 가치를 측정할 주요 가치 6가지와 측정 결과에 활용 기술하시오. 직업 적응 이론은 개인이 환경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알고자 개인의 업무 수행 능력과 직업 가치에 대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것을 강조한다. 미네소타 직업 가치 검사는 도이스와 로프퀴스트가 6가지 가치와 20가지 욕구에 대해 측정하며 주요 가치 6가지는 다음과 같다.
일 성취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얻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로 수행을 고무시키는 환경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하위욕 구척도는 능력 활용, 성취감 등이 있다. 이 편안함은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환경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한 작업 환경을 바라는 욕구이다. 하위욕 구척도는 활동성, 독립성, 다양성, 보상, 안정성, 근무 환경 등이 있다. 3지위는 명성과 인정을 제공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지각되는지와 사회적 명성에 관한 욕구이다. 하위욕 구척도는 승진, 인정, 권위, 사회적 지위 등이 있다. 4이타심은 타인과 조화를 이루어 봉사하게 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욕구이다. 하위욕 구척도는 동료, 사회봉사, 도덕적 가치 등이 있다. 5안전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란스러운 조건이나 환경을 피하고 정돈되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이다. 하위욕 구척도는 공정성, 업무 지원, 직무 교육 등이 있다. 6. 자율성은 시각을 자극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일할 기회를 갖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하위욕 구척도는 창의성, 책임성 등이 있다.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이 중시하는 욕구와 가치에 대해 조직이나 환경이 이를 충족시켜 줄 때 개인의 만족이 높아지며 이는 진로 선택 시 개인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가치와 욕구를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된 미네소타 직업 가치 검사는 6가지 주요 가치에 대해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 강화인 패턴과 비교하여 개인의 가치와 직업 환경의 강화인 간 조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직업이 제공해주는 보상 체계에 대해 파악한 후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진로 상담 시 현재와 미래의 직업 만족에 대해 예측함으로써 내담자가 가장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데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4가지 성격 유형과 2가지 적응 유형 변인을 설명하고 개인의 진로 상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직업 적응 이론은 개인과 환경 간 일치라는 개념에 기초를 두고 특성 요인 이론의 성격을 지닌 복잡한 이론이다. 개인의 특성에 해당하는 욕구와 능력을 환경에서의 요구사항과 연관지어 직무 만족이나 직무 유지 등의 진로 행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일시적 특성을 성격이라 한다. TWA 이론의 4가지 성격 유형은 다음과 같다. 민첩성 환경에 대한 반응 속도로 개인이 얼마나 빨리 상호작용을 시작하는지와 관련되며 정확성보다 속도를 중시한다. 목표를 세우고 실행력이 빠르면 민첩성이 높고 목표는 세웠거나 실행을 미룰 경우 민첩성이 떨어진다. 역량 근로자의 평균 활동 수준으로 과제를 해나가는 정도, 개인이 환경에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활동 수준, 강도를 말한다. 리듬 활동에 대한 다양성으로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의 규칙성과 패턴을 말한다.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속도가 얼마나 꾸준하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가이다. 어떤 사람은 장기간 업무에 몰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중간 쉬는 사람이 있다. 지속성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으로 개인이 환경과 얼마나 오랫동안 상호작용하는가이다. 어떤 사람은 장시간 직무에 몰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몰입하는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4가지 성격 유형과 2가지 적응 유형 변인을 설명하고 개인의 진로 상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불만족 환경에서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본다. 개인과 환경의 불만족은 시스템 내 불균형을 의미하며 누구나 불균형을 균형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즉, 불균형은 불만을, 균형은 만족을 불러일으킨다. 만족은 행동을 유지하는 동기화이고 불만족은 적응 행동을 하는 동기화가 된다. 직업 적응 이론은 적응 유형 변인인 유연성과 인내력이 개인의 만족과 조직의 만족 그리고 적응을 매개한다고 가정한다. 융통성 유연성은 개인의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 간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로 개인의 가치와 직업 환경의 보상이 서로 불일치할 때 그러한 상태를 견뎌내는 능력을 말한다. 즉, 유연성이 높은 개인 혹은 환경은 가치와 보상이 불일치할 때 유연성을 발휘하지만 유연성이 낮은 경우 견뎌내지 못하고 적응 단계로 넘어간다. 근기 인내력은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도 인내력이 높은 경우 불일치하더라도 상호작용하지만 인내력이 낮을 경우 작은 불일치에도 상호작용을 멈추고 적응 단계로 넘어간다. 적응은 융통성과 끈기로 견뎌낼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적응 단계로 넘어간다.
적응성 개인이 작업 환경을 개인적 방식과 좀 더 조화롭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말한다. 반응성 개인이 작업 성격의 변화로 인해 작업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이다. 직무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는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내담자의 융통성과 끈기의 한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내담자의 적응 형태가 적극적, 소극적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내담자가 직무 불만족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반대로 조직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 상담을 진행할 때 이러한 성격 유형 및 적응 양식과 관련하여 내담자에 대해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직업 만족도를 높이거나 미래에 만족할 진로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은 스스로 독특한 적응 유형을 발달시켜 나간다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적응 유형 발달 과정은 진로 상담에서 중요한 적합한 내담자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직업 적응 이론에서 내담자의 많은 호소 문제는 개인과 환경의 불일치로 야기될 수 있다. 데이비스와 로퀴스트는 내담자 자신이 경험하고 불일치를 찾을 수 있도록 7가지 가정을 제시한다. 즉, 직업 적응 이론이 적합한 내담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내담자의 실제 능력과 직업의 요구 능력이 불일치하는 내담자. 2. 내담자의 주관적 능력과 직업의 요구 능력이 불일치하는 내담자. 3. 내담자 실제 능력과 직업의 요구 능력은 일치하나 수행이 부적절한 내담자. 4. 내담자 실제 능력과 직업의 요구 능력은 일치하지만 내담자의 가치와 직업의 보상이 불일치하여 수행이 부적절한 내담자. 5. 가치와 보상이 불일치한 경우. 6. 평가 욕구와 실제 욕구가 불일치한 경우. 7. 내담자와 직업이 상호 개발된 검사 도구에 대해 설명하시오. 직업 적응 이론은 데이비스와 로퀴스트에 의해 이론화되었다. 개인의 성격과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 간 일치 여부, 개인의 가치와 직업의 보상 사이 일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1. 미네소타 직업 가치 검사. 미네소타 직업 가치 검사는 데이비스와 로퀴스트에 의해 개발되었다. 개인이 일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욕구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개인은 이 검사를 통해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만족시켜주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고, 환경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위 개념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다. 미네소타 가치 검사는 6가지 가치 외 21개의 욕구인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19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이 미네소타 직무기술 검사. 미네소타 직무기술 검사는 직업이 21가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며 미네소타 직업가치 검사의 척도와 같다. 3. 미네소타 만족도 검사. 미네소타 만족도 검사는 미네소타 대학의 직업 적응 프로젝트 결과 중 하나이다. 이 검사는 직업 적응이 개인의 가치와 직업의 보상과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직업의 보상을 측정하여 구체적인 영역별 만족과 함께 전반적 직업 만족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미네소타 만족도 검사의 간소화 버전은 4개 변인인 본질적 만족, 외부로부터의 만족, 인정, 권위, 사회적 효용 등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 20개 문항 이론의 기본 가정과 상담 목표를 기술하시오. 1952년 미국 심리학회 산하 상담심리분과 회장 선출 연설에서 자신의 이론을 요약한 10가지 명제를 소개하였으며 이후 12가지에서 14가지로 확장되었다. 수포의 진로 발달 이론은 다음의 14가지 가정을 토대로 한다. 각 개인은 흥미, 능력, 가치관, 자아 개념 등이 서로 다르다. 사람들은 각기 이러한 특징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직업에 어울리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각 직업은 특정한 능력과 성격 특성을 요구한다. 직업 선호, 역량, 여건, 자아 개념 등은 시간의 흐름과 경험의 정도에 따라 변한다. 자아 개념의 변화 과정은 성장, 탐색, 확립, 규직, 쇠퇴 등 일련의 대순환 생애 단계를 거친다. 진로 유형의 본질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지적 능력, 교육, 기술, 성격 특성, 진로 성숙도, 기회 등에 의해 결정된다. 특정 생애 진로 단계에서 조직과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 것의 성공 여부는 개인이 이들 요구에 대처하는 개인의 준비도에 달려있다. 진로 성숙도는 개인의 직업 발달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설적 구성 개념이며 특징이 단일한 것도 아니다. 능력과 흥미의 성숙을 조장하고 현실 검증과 자아 개념의 발달을 도움으로써 생애 단계를 통한 진로 발달을 지도할 수 있다. 진로 발달은 직업적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개인과 사회적 요인, 자아 개념과 현실 간의 통합과 타협의 과정은
역할 수행과 피드백을 통한 학습의 과정이다. 직업 만족과 삶의 만족은 개인의 능력, 욕구, 가치, 흥미, 성격 특징, 자아 개념에 따라 다르다. 직업 만족도는 자아 개념을 실행할 수 있는 정도에 비례한다. 직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의 중심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영향이 부수적이거나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어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다. 수포의 진로 발달 이론의 상담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생애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적합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현실에 반하는 자아 개념을 검토하게 한다. 셋째, 긍정적 자아 개념을 실현시켜서 일에서의 성공, 사회적 기여, 개인적 만족을 이끄는 진로 발달 단계 중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의 특징과 과업을 기술하시오. 수퍼는 진로 발달 단계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로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과업과 특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장기. 가정과 학교에서 주위 인물과 동일시하여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는 단계로 자기에 대한 지각이 생겨난다.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다가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되며 이 시기의 하위 단계는 환상 기흥 미기 능력기로 구분된다. 환상기는 아동의 욕구가 지배적이며 역할 수행이 중시된다. 흥미기는 진로,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아동의 의미가 중시된다. 능력기는 진로 선택에 있어 능력을, 직업에서의 훈련 조건을 중시한다. 이 탐색기. 학교 생활, 여가 생활, 시간제 일을 통해 자아 검증, 역할 수행, 직업 탐색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자신의 여러 특성을 이해하게 되며 점차 현실적 요인을 중시한다. 이 시기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로 구분된다. 잠정기는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와 취업 기회를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한다. 전환기는 장래 직업 세계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 개념을 확립하려고 한다. 시행기는 자신에게 적합하다 판단되는 직업을 선택해 그 직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3. 확립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분야를 찾아 그 분야의 영구적 위치를 확보하려 노력한다. 초기에는 시행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적합한 분야를 찾아 정착함으로써 안정을 이루게 된다. 이 시기 하위 단계는 수정기 안정기로 구분된다. 수정기는 자신이 선택한 일의 세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일을 발견할 때까지 한두 차례 변화를 시도한다. 안정기는 진로 유형이 안정되는 시기로 개인의 그의 직업에서 안정감과 만족감, 소속감, 지위 등을 얻게 된다. 4. 유지기. 세 가지 평가 유형을 기술하시오. 수퍼는 진단이란 말 대신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평가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내담자의 잠재 능력, 가능성에 중점을 둔 세 가지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 문제 평가.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직업 상담에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하며 내담자 개인의 문제를 확인하고 강점과 약점을 평가한다. 2. 개인 평가. 내담자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차원에서 개인의 상태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심리검사, 임상적 방법,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내담자 개인에 대해 평가한다. 3. 예언 평가. 문제 평가와 개인 평가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성공 가능한 직업을 평가 영역 4가지를 기술하시오. 시닥의 평가 영역 4가지는 1. 1단계 생애 구조와 직업 역할의 평가. 내담자의 자녀, 부모, 학생, 직업인, 배우자, 시민, 여가인 등 개인의 핵심적 역할과 주변적 역할 유형을 평가한다. 내담자의 각 역할과 각 역할의 중요성부터 명료화한다. 생애 역할에 대한 목록 작성, 투자 시간 평가. 가치관에 따라 역할 우선순위 선정. 서로 갈등하는 역할과 보완해주는 역할 확인. 2단계 진로 발달 수준과 자원의 평가. 상담자는 발달 단계에 어떤 과업이 내담자와 연관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내담자의 당면한 문제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극복 자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에 보다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 내담자의 진로 발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를 활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확인하고 하위 척도를 검토한다. 긍정적 태도, 분석력, 능력, 기술, 의사결정 능력 등에 대한 자원을 검토한다. 3단계 직업적 정체성 평가. 내담자의 가치, 흥미, 능력의 평가를 포함한다. 내담자 특성을 평가하면서 진로 정체성을 탐색하고 내담자의 다양한 생애 역할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탐색한다. 심리검사 결과로 흥미, 가치관, 능력, 성격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이다. 4단계 직업적 자아 개념과 생애 주제의 평가.
C당 모형의 직업적 자아 개념과 생애 주제의 평가 방법은 내담자 현재에 나타나는 자기상에 초점을 두는 횡단적 방법과 내담자 생애 전체에 걸쳐 발달되어 온 주제에 초점을 두는 중단적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경청하면서 검사를 활용하여 상담을 진행하려고 한다. 아시검사 구성과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특징. 아시는 진로 발달 이론을 기초로 하여 수퍼 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전생의 진로 발달 단계에서 진로 문제와 발달 과업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검사는 개인이 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발달 단계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진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활용 가능한 탐색 자원을 확인해준다. 아시는 성인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설명하는 수퍼의 대순환과 소순환을 규명하는 데 유용하다. 검사 결과 높은 점수는 내담자가 진로 과업과 하위 단계에 대하여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제시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규준 집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척도. 아시는 수퍼의 전생의 진로 발달 5단계 중 성장기를 제외한 4가지 발달 단계인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등 상위 척도와 각 상위 척도별 3가지씩 12가지 발달 과업인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응답한다. 각 개인은 일반적으로 5단계의 대순환을 거치며 진로가 발달하지만 때로는 대순환의 단계에서 다시 이전 단계의 소순환을 거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확립기의 성인이 직업 전환을 하게 될 때 그 개인은 탐색 단계의 발달 과업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인 내담자의 진로와 관련된 발달 단계와 과업상의 문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검사 도구이다.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는 내담자의 진로 발달 과업의 문제를 드러내서 내담자가 진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매우 유용한 탐색 자원을 확인해준다. 성인용 진로 문제 검사를 사용함으로써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대처하고자 하는 일련의 진로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진로 발달 상황을 상담의 한계점을 기술하시오. 수퍼의 이론은 20세기 진로 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발달 이론 중 가장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이다. 내담자의 생애 역할의 표현 가치를 명확히 하도록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연구자가 생애 역할 정체감 발달 과정 연구에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첫째, 검증 문제. 수퍼 이론은 전생애적 관점의 통찰을 촉진하기는 했으나 이론 자체의 포괄성으로 홀랜드 이론같이 경험 연구를 통해 쉽게 검증하기가 어렵다. 둘째, 측정 문제. 진로 성숙과 같은 개념조차도 하위 척도의 복잡성과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홀랜드 검사 같은 단일한 검사를 통해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맥락성과 개별성 간과. 개인마다 서로 다른 진로 발달 과정을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퍼의 이론은 지나치게 개인 간 공통성을 구하고자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성과 개별성을 간과했다. 넷째, 조작적 정의 문제. 진로 발달 이론의 핵심인 진로 성숙과 진로 적응성과 같은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일관적이지 못하다. 다섯째, 자아 개념, 지적 인면, 직업 발달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한다. 여섯째, 발달을 역동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진로 행동을 개념화하는 데 발달 이론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1. 특성 요인 이론은 선택적 관점이며 진로 선택 및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론이다. 개인 특성에 관한 과학적 자료와 직업의 특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시해주고 선택의 시점에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해 대부분 지지되고 있다. 이 진로 발달 이론. 발달적 관점이며 개인과 직업의 매칭이라는 기본 관점을 문제 제기. 진로 발달은 한 시점이 아닌 전 생애를 걸쳐 이루어지며 진로에 흥미를 갖고 구체적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에 적응하기 위해 몰입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본다.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해 경험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진로 포부의